아,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법회를 이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뜻깊은 강연회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새삼회가 전에 시민선빵, 청년선빵, 수요선빵이라고 했는데, 30년 전에 7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30년하고 조금 넘었어요. 그 전에 처음에 서울 청년 회장단들이 와서 여기다 청년들을 위한 선빵을 하나 하자.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갖고 이제 서울 시민선빵이라 그걸 만들었는데, 초창 멤버가 한 2명도 안 돼서 한 15명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김종진, 우리 박사님은 그때 경희대 한의대를 다녔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한의대 부부가 네 쌍이니까 8명이잖아요. 근데 애기가 8명이. 그래서 18명이 모이고 또 합쳐갖고 한 15명이나 이렇게 모여갖고 시작한 것이 서울 시민선빵인데, 올해가 30년 돼서 그 기념으로 오늘은 이제 한의학을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한의학과를 나오고, 여기 내가 사상학을 배우고 싶은데, 상사님이 그걸 아시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나를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해서 상사님도 소개했더니, 상사님들이 종국사님이 되고 얼마 안 돼갖고, 이 한의학을 그걸 전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종국사님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됐다, 만나보자 해갖고, 만나서 이게 딱 돼갖고, 거기서 이제 전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로 한의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상의학으로 박사를 했죠. 그러고 이제, 그 총구 옆에 그 한의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한의원이지? 보아당 한의학 작은 그 한의원의 원장님을 하다가 상사님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키워야 되니까 한의학 연구원으로 들어가라. 대전의 한의학 연구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쭉 하다가 3년 전에 원장이 돼갖고 이제 원장 마치고 올해 1월에 마치고 이제 딱 퇴임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새삼회에는 이사로 있고 해서 우리 아주 완전 초창 멤버고, 근데 그때 딸이 3살 먹은 딸이 다녔거든요. 근데 33살이죠. 그렇게 되니까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좌우간 사상도 하고 한인데, 명이라, 그냥, 마음병도 다 찾아내고 이렇게 금방 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증문지 부탁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앉아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사람 물어보고, 온라인도 받고, 직접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상 감정도 해주고요.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소개하겠습니다. 일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정진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해야지. 그게 안 보이. 안 봐도 되겠다. 여기다가 해주면 잘 보이게 해줘야지. 오늘 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복장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왔고요. 아니, PPT가 잘 안 보여. 제가요?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안 보고 되나? 저는 저쪽 보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아예 다 치울 수는 없죠. 여기 또, 주문에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는 이 화면이 필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렇대. 예. 그러면 이거 필요 없나? 예, 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텔레비전. 혹시 우사님의 서울대 공대 후배기도 합니다. 네. 과학원 후배기도 하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네이버에 제 속명이 김종열입니다. 이응열자 치시면은 저 관련된 영상도 많고요. 네. 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연예인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어디 카페를 갔더니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길래 누군가 했더니 전국 한의대 무슨 협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저를 인터뷰한 적이 있대요.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런 사석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짜 연예인한테 악수 청하듯이 저한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우사님 모시고 30년 전에 여기서 마음 공부를 잘한 덕분에, 제가 원래 이제 공대가 7, 8학번이거든요. 59년생이고 64살입니다. 좀 젊어 보이나요? 네. 네. 보이는 젊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산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 산 등산 속도 따라오실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체력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살았을 뿐 아니라 제가 한의사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았고요. 한의사로는 최초가 아니라 둘 다 유일하죠. 지금까지 유일하게 과기부에서 주는 훈장을, 과학기술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다 마음 공부를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상체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오늘 몇 분이 오시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강의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저는 제 PT 자료를 다 메일에 띄워놓거든요. 그게 될 줄 알았더니 제일 오늘 강의하기 좋은 대중용 PT 파일이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서 이런. 그래서 요거는요, 우선 여러분들께 체질 개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의대생 강의용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체질, 여러분들 태음인은 간대폐소다 이런 거 들어보신 분? 태음인은 간대폐소 안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체질의 정의, 여러분들 오장육부 아시죠? 오장육부 중에 오장이 뭐예요? 네, 다 알아요. 지금 간신비폐신.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장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군주가 되는 왕과 같은 장이다 해서 걔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빼요. 빼고 나면 장이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그 4개를 짝짓기 하는 게 사상의학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짝짓기 하냐? 폐와 간, 비와 신. 보세요. 그래서 이게 2개의 짝짝이 시소관계에 있다는 게 사상의학의 첫 번째 가설이에요. 제가 익산원광한의원에서 원장으로서 진료를 8년 하다가, 이거 한약 진단이 너무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과기부 산하에, 여러분 애트리 기계연구원 이런 거 아시죠? 똑같은 위상의 한국 한약연구원이 있는 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직원이 한 400명, 연간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거기서 연구를 15년을 하고 마지막에 3년을 원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어요. 왜 그 얘기를 했지? 예. 하여튼, 예. 그때,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적에 보니까 이제 우리 과학계는 SCI 논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연구력의 기준이 되는데, 사상의학으로 SCI 논문은 단 한 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논문을 쓸 수 없어요. 뭔가 인용을 하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에세이 논문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게 요 내용이에요. 아직 우리가 티어리는 아니다. 티어리가 되려면은 과학적 에비던스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메디컬 하이포테시스가 있다, 한국에. 그게 가설이 3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가설이 폐와 간, 비와 신이 희소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쪽이 강하면 반드시 한쪽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걸 아는 게 사상학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태양인 태음인의 정의, 데피니션에 관한 건데, 폐가 강하고 그러면 당연히 간이 약해지는 게 태양인이다. 간이 강하고 당연히 그래서
반대로 폐가 약해지는 게 태음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이에요. 세 번째 가설은 비가 강하고 신이 약해지는 게 소양입니다. 신이 강하고 비가 약해지는 게 소음입니다. 이 세 개의 가설을 제가 메디컬 하이포테시스로서는 꽤 인터레스팅하고 또한 로지컬하고 더군다나 이펙티브하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이런 가설에 입각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치료가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시어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인터레스팅한 메디컬 하이포테시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원래 상대성 이론도 처음엔 가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수학적으로 써놓긴 했지만은 실험적으로 입증된 게 없잖아요. 말하자면은 실험 물리학으로 입증되기 전에 이론 물리학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억셉트가 됐어요. 이게 전 세계 2009년에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나온 SCI 논문이고요. 이게 인용이 지금까지 100번 이상 됩니다. 예. 한의학 논문은 최다죠. 예. 제가 쓴 SCI 논문도 이제 제가 쓴 것만 해도 한 100편 돼요. 많이 쓰고 나왔고요. 요건 넘어가고. 그런데 폐가 뭐냐 이거예요. 폐가 그냥 렁이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조금 키워야 돼, 개념을. 호흡 기능의 중심이야. 모든 호흡 기능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도 폐예요. 왜 그럴까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전공이 뭐예요? 이거 잘 모르는데. 교무님도 피부로 호흡해요. 마라톤 하는 사람뿐 아니고. 그래서 온 몸에 화상을 입으면요, 질식사합니다. 네. 피부 호흡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폐를 보는 게, 현대 생략제 입장에서는 피부가 호흡을 한다 하는 정도인데, 여러분 감기 걸릴 적에 피부가 오싹오싹하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가, 폐기관지가 병이 오죠. 이게 매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로 따지면 미토콘드리아가 폐예요. 산소로 공급하잖아요. 산소로 공급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에너지로 바뀌죠. 예.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이화작용이 폐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굉장히 넓히는 거죠. 숨만 쉬는 게 폐가 아니고, 숨을 쉬는 것 관련된 모든 기관. 그러니까 목구멍도 폐고, 기관지도 당연히 폐고, 그리고 피부도 폐고, 미토콘드리아도 폐고, 우리 몸에서 당과 같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ATP 이런 거 기억나세요? ATP를 통해서 에너지를, 운동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이거 다 폐예요. 호흡 기능 전체의 중심이다.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간은 뭐냐? 간은, 여러분, 간이 화학공장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가 무슨 영양분이든지 먹으면 제일 먼저 간으로 가서 간에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망가지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알코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한 반주는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특히 소화기에 나쁜 사람들. 이거 일리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인이 어떻게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 먹을 때까지 먹잖아. 네.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는 거죠. 간을 적당히 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그런데 간이 왜 화학 처리를 하죠? 그런 화학 처리를 왜 하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필요한 상태의 영양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그 간으로 가는 영양은 어디서 흡수해요? 대부분? 위에서도 흡수하지만 소장에서 가장 많이 흡수해요. 그죠? 대장은 물만 쪽 빠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위에서 막 소화액을 섞어서 뒤죽박죽 막 이렇게 주물럭 해가지고 흡수하기 좋게 화학적 변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내.
그럼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해요. 열심히 흡수해. 그러면 찌꺼기 남죠. 좀 묽어요. 그래서 대장에 가서 꼭 짜요. 수분만 꼭 빨아들여. 그러면 고구마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앉는 게 저를 보는 게 좋나? 45도가 좋으려나? 이게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간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저장하기 위해서 흡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간, 소장, 이거 다 같은 동업자라고 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영양을 저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간이에요. 폐는 호흡을 통해서 영양을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폐예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정반대죠. 조금 이해가 가시죠? 조금만 가면 돼요. 계속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는 뭐냐? 비는 우리가 보통 비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위가 좋다고 그래요? 낯선 사람 만들어도 성격 더러운 사람 만나도 그거 잘 소화하고 지내는 사람. 그죠? 우리가 비위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의미하고 중의법이에요. 우리 언어는. 우리 음식을 먹는 비위도 낯선 음식을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걸 비위가 좋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비위는 아주 쉬워요. 그냥 소화시키는 기예요. 소화시키는 장기예요. 소화 기능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신은 뭐냐? 신장은 여러분 영양분 이렇게 걸르고 나머지 내보는 소변 만드는 데죠. 방광은 소변 저장하는 데고, 요로는 소변을 내보내는 데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기관이 또 하나 있어. 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똥 만들어 보내는데. 그러면은 신장, 대장, 방광은 전부 배설기관이에요. 하나는 비는 먹는 기관. 신대장은 싸는 기관. 하나는 입력, 하나는 출력.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I/O 시스템이죠.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죠? 자, 이제 보니까 비하고 신은 반대죠. 그죠? 그리고 간하고 폐도 반대죠. 자, 여기서 이게 속도가 같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달라요. 그것 때문에 고생한 게 저였어요. 요거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게 현대 생략에 실린 그림이에요. 제가 SCI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SCI 논문 심사하는 사람은 다 양의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과서에 우리 장부를 쉽게 모식도한 게 있어요. 보시면 가운데 심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요 점선은 제가 그린 건데 이거 그림 자체는 그 교과서고 요 빨간 점선이 소화, 인풋이다. 그리고 저 밑에 이 파란 색깔 있는 부분이 배설 기능이다. 아웃풋이다. 이 두 개가 속도가 같으면 좋은데 불행히도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에나볼리즘하고 캐타볼리즘이 있죠. 하나는 영양을 만드는 동화작용. 뭐겠어요? 간이죠.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이화작용. 폐죠. 자, 당신들이 다 간신 비폐신을 이렇게 잘 그려놨다. 당신들 교과서에 나왔듯이 우리 장부기관을 이렇게 쉽게 모식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TY가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이화작용은 세고 동화작용은 약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열심히 쓰기만 하고 저장은 잘하네요. 그래서 태양인은 살이 잘 안 찝니다. 제가 예로 드는 대표적인 태양인이 유시민 씨입니다. 시대 흐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도 좋아해요. 저는 유시민 씨 덕분에 조금 어깨가 펴죠. 왜냐하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옛날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그 양반은 위에서 연설하고 저는 밑에서 박수치고. 나중에 제가 체질도 봐줬어요. 유시민 씨. 그 다음에 유시민 씨도 살 별로 안 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태음이는 이화작용이 안 되고 동화작용, 영양 저장만 많이 돼. 그러니까 살이 잘 찌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의 태음인의 굉장히 영리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2000년 전, 한 5000년 전 이렇게 가면 어땠을까요? 사람을 제일 위협하는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병이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굶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 저장을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배때기에, 지방으로. 그래서 태음인이 허리가 굵고 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생존력이 강했기 때문에 태음인이 우리나라만 50%가 아니라 제가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미국, 코케이션까지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연구를 했거든요. 어디나 다 50% 내외예요. 태음인은. 제일 생존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남았어.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풍부해. 게다가 결정적으로 몸 움직일 일은 없어. 그러니까 태음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일 뿐이지 원래 태음인은 현명했어요. 그럼 지금 태음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 태음인은 이화작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억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억지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태음인이 살찐 사람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지금 나 체질이 태음인가 의심 가는 분 몇 분 있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하수가 음식 줄이는 거예요. 음식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음식 양보다는 종류를 조심하시는 게 더 좋고요. 채식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채식 영양 부족 하나도 안 옵니다. 단백질 부족, 콩 먹으면 단백질 부족 안 와요. 100g에 소고기가 단백질이 21g 있어요. 콩은 40g 있어요. 콩이 소고기의 2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산에서도 필수 지방산은 식물에 있고 동물성 지방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양보다는 음식 종류를 조절하시면 좋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잠깐 제가 직접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한의학에서는 이 오장육부 이런 거는 현대의학에서도 다 똑같이 공부를 해요. 뼈, 혈관 이런 거 다 공부해요. 한의사도 공부하고. 그런데 한의학에만 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한의학에서만 듣는 용어. 예? 기, 좋아요. 4개인데 기는 그 중에 하나고 인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네? 정신기혈 들어보셨죠? 근데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줌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중강의도 이거 되는데. 예. 예. 한의학에서 볼 때 현대의학은 집중적으로 혈만 다룹니다. 이 혈은 피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인체 장기는 피가 가야 장기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모든 형체의 대표예요. 영어에서 대표 단수 하듯이 혈은 형체의 대표예요. 그럼 기는 뭐냐? 그 형체를 형체만 있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형체를 움직일 때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죠? 그 에너지를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하고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통합이라고 생각해라. 뭐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고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게 다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기입니다. 이게 열감을 느끼면 기를 느낀다 이러죠. 에너지. 그러면 신하고 정은 뭐냐?
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 마음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이 신이 한자 글자 뜻 자체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뭐 설명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정은요, 이게 정멸 정자거든요. 정자 난자 할 적에 정자할 때 이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정자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우리 생명 정보를 온갖 걸 다 압축을 해놓은 게 정자예요. 그죠? 그래서 정자만 정이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알부민 같이 영양 물질을 극도로 압축해 놓은 것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미한 압축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의학은 형체를 가지고 주로 기관이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하고 질병 진단을 하는 데 비해서 한의학은 그 형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관전이 많아 있고 우리가 한약을 쓰는 이유는 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약은 여러분 양약은 설명할 때 화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한의학은 물리적으로 설명해. 몸을 따뜻하게 한다. 물리잖아요. 그죠? 막힌 걸 통하게 한다. 물리적이에요. 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주로 기혈을 가지고 의사는 다루는데, 의사든 한의사든, 의사가 다루기 어려운 게 신하고 정이에요. 정은 자기가 평소, 그러니까 정량 압축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고요해져야 돼요. 착 가라앉힐 수 있어야 돼요. 깊은 입정 상태에 들어갈 때 잘 만들어져요. 정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이 다 비슷해요. 고요할 정자, 정미할 정자, 정할 정자, 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신은 반대로 깨어있는 마음이잖아요. 이건 자기가 자기 동력을 만들어야 돼요. 자력으로 만들 수 있고 타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을 일깨우는데, 정신을 일깨우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각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면은 스승을 믿고 따라가지고 자기 영이 밝아질 수도 있어요. 태음인이 만일 자기 비만을 해결하려면 이걸 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위치를 잠갔어요. 수천 년 전에. 왜? 여러분 제가 음식 많이 먹습니다. 오늘도 저 안 남기고 다 먹었죠. 김치 빼고는. 예. 제가 조금 먹지 않아요. 물론 제가 운동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먹고 지금은 그래도 64kg예요. 제가 결혼하고 여기 선방 다닐 때까지 52kg였어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뇌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데 태음이는 그 스위치를 잠급니다. 왜? 왜 잠갔겠어요? 5,000년 전에? 살려고 잠근 거예요. 정확한 얘기예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서 하여튼 보름이고 한 달이고 먹을 게 없어도 살아남으려고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너무 에너지는 많고 영양은 많고 운동은 안 하는 시대에 와서 살이 쪘으면은 신을 깨워야 돼. 구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살 빼는데. 여기에 관심 두는 데가 어디 있나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없죠? 다 음식, 운동이죠, 그죠? 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음식 양 줄이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과식이에요. 소음이 태우면 할 거 없이 너무, 저도 줄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식을 줄이는 건 좋지만, 그거보다는 음식 종류를 바꿔나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운동을 못하면 호흡이라도 깊이 해라. 호흡을 깊이 하면 폐호흡 기능을 강화하고, 산소가 세포로 가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죠. 그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신을 일깨워라.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태음뿐 아니고 모든 체질의 질병을 다룰 적에는 반드시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10대 질병 사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10가지 병. 암. 맞습니다. 그 다음
뇌혈관입니다. 예. 뭐 이러고 이제 간, 신 있는데 이것들 중에 세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폐렴이 있는데 폐렴은요 모든 질병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음식물 잘못 넘어가도 폐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처음부터 폐렴으로 병원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병들은 다 만성 질병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생긴 병이에요. 내란의 원인은 이게 만성병이잖아요. 급성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생긴 병이잖아요. 오랫동안 뭐가 문제를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불교 신문에 쓴 시스템 의학이라고 있어요. 시스템 의학이라는 글.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내 글이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 근데 뭐 원불교 신문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글이래. 올해까지만 쓰고 그만 써야지. 시스템 의학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얻어진 정보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유전자만 알면 인체를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옥스퍼드 의대 데니스 노블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잠깐 자랑 하나 더 하자면은 제가 만든 우리나라 한의학 저널 인테리티브 메디신 리서치라는 IMR이라는 저널에 명예 편집장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옥스퍼드 의대 데니스 노블 교수. 그리고 제가 그 부편집장으로 그 저널을 만들고 그리고 편집장으로 의대 교수를 모셨었고 그 다음 편집장으로 이제 제가 직접 편집장을 하면서 SJ 우리나라 최초의 저널이 됐습니다. 최초의 한의학 SJ 저널. 예. 그런 기여를 하신 데니스 노블 교수님이 유전체로 모든 인체를 설명할 수 있다 하니까 웃기지 말라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옥스퍼드 의대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같은 옥스퍼드 의대 교수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뮤직 오브 라이프라는 책에서 바하의 피아노 곡을 쫙 시작해요. 그걸 듣는데 나는 눈물이 난다. 근데 이 눈물이 나는 원인을 알려줄 사람, 피아노 건반으로. 피아노 건반을 알면 내가 눈물이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냐?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의 하드웨어일 뿐이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인체 원리는 어떻게 감히 유전자 가지고 알 수 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유전체 개놈 프로젝트 완성된 지 20년이 돼도 유전체로 질병 치료한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쬐끔 있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단백체로 되겠다 해서 단백체 연구하고 그 다음에 대사체, 요즘 유행하는 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모이니까 이것을 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서 연구하면서 완전히 생물학의 새로운 멋진 시대가 온 거냐 하고 쓰는 단어가 생물학에서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넌 리니어 어널리시스 합니다. 우사님, 우리 공학에서는 그거 무지하게 오래전부터 쓰던 단어 아닌가요? 논리년 부분은 네. 우리는 건축 토목에서도 다 넌리니어 어널리시스하고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이제 그걸 의학에서 도입해가지고 연구를 하려는 건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죠. 시스템 의학에서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질병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해요. 저는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면은 저는 확신컨대 이것이 어떻게 만성질병 발병에 기여하는지 설명할 때가 온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가. 그러면은 영육상전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입증될지도 모른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태음인지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양인이 있죠. 소양인은 소화 기능이 강하고 배설 기능이 약한. 고등학교 때 도시락 까먹을 적에 제일 먼저 까먹는 친구가 체구가 큰 태음인도 있고 체구는 작은데 빨리 까먹는 친구 있어요. 소양인이에요.
그러셨나요? 웃는 거 보니까. 그다음 그 옆에 소음인이 저예요. 소화 기능은 약하고 배설 기능은 강해. 저는 먹는 속도는 엄청 느려서 맛있는 반찬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설사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26살까지 설사를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우연히 찾아간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지어준 한약 2제 먹고 그냥 나왔어요. 26년 고생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쇼크를 받고 사상의학을 취미로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뒤집어서 한의대를 다시 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태음인은 비만을 생존 전략으로 잡았다. 그래서 간대 비세해졌다. 그럼 소양이는 뭘까요? 소양이는 비위가 좋은 체질입니다. 비위가 좋고 비위가 좋은 건 낯선 걸 잘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가지고 신상에 강한 사람들이 소양이네요. 신상을 밝히는 분들. 왜냐하면 빠른 시대의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욕이 있는 체질은 오히려 태음인 쪽이 많습니다. 뭐든지 먹어서 내 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신적인 특성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질에 대해서. 근데 소양이는 물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휙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거에 휙 끌려요. 변화에 빨라요. 그리고 자기 행동도 빨라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굉장히 좋아. 비위가 좋으니까. 이거 다 뭐에 유리한 요소죠? 지금. 생존에 어떨 때 유리한 거죠, 생존에? 자. 네? 그렇죠. 이 동물 잡을 적에, 사냥할 적에도 유리한데, 우리나라 인류가 이제 점점, 부족사회가 성장하고 국가가 생기고 이러면서 내가 먹을 거 생산 못하면 어떻겠어요? 남의 거 뺏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중요해졌잖아요. 전투력이 강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체질. 제가 연구해서 쓴 에세이 논문 중에서 근육 비율이 소양인이 제일 높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선수는 소음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양인만 운동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천수 같이 소양인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박지성처럼 소음인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손흥민처럼 태음인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달라요. 왜 운동을 잘하는지가 서로 달라요. 근데 소양인은 그냥 기본적으로 근육 가성비가 좋아요. 많이 안 먹어도 근육이 잘 생겨. 저는 열심히 엑서사이즈 옛날에 하고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소양이는 전투력을 최대 극대화해가지고 살아남았던 체질이다. 전투하려면 어째야 돼요? 자기도 싸움 잘하고 빨라야 되고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또 네트워킹도 강해서 우리 군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다 소양인의 특징이에요. 그럼 소음인은 뭘로 살아남았냐? 그래서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입니다. 소음인이 20%밖에 안 돼요, 저 같은 소음인은. 봐요, 소음인은 영양소장도 못해. 그 다음에 전투력도 없어. 우사님도 소음인이세요. 그죠? 싸움 못하셨죠? 우리는 뭘로 살아남았냐? 소음인은 가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능에 비해서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이 배설기관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식기관도 배설기관의 일종이에요.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체구에 비해서 임신이 잘 되고, 임신이 되면은 젖이 잘 나오고, 체구에 비해서. 그리고 아기를 기르는데 매우 섬세해요. 소음인이.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데도 효자는 소양인, 태음인 다 있는데, 우리 심청 씨도 계시고. 그런데 세심한 건 소음인이에요. 세심하게 부모를 살피는 거라. 승상접화에 능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효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한 효자는 증자거든요. 그 증자를 이제만은 소음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음인은 자기가 무력은 약한데, 자기는 뭐가 이렇게 나서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준비를 해요. 싸움을 하려면. 저도 그럽니다.
저도 몇 번 싸움했는데 저는 싸움을 웬만하면 안 하고 지니까. 그런데 이겨야 되는 싸움은요, 상대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 걸로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구죠? 제갈량.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다 소민이에요. 다 자기 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민은 자기 번식력으로 승부를 본 게 소민이다. 세심하게 자기 가정 잘 챙기고, 그래가지고 애 잘 길러가지고,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몇 명 죽어도 또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태양이는 대세 파악을 잘해서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가 능한 게 시대 흐름을 잘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살아남은 전략적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체질을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이 소양인이다 이러면은 성질 급한 소민도 있거든요. 성질 급한 이유가 다른 거예요. 소민은 변화를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급한 거고, 소민은 뭔가 억눌린 게 있을 때 성격이 급해져요. 조급해지죠, 소민은. 불안해. 소민은 불안정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민은 자기 집안이 딱 정돈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삐뚤어져 있어. 그러면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해. 뭐 이러면서 조급해지면서 성적이 급해지는 거지, 소양인하고 달라요. 소양인 성격 급한 것은 병이 잘 안 되는데 소민 성격 급한 게 병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해야지 체질에 대한 성격성이 제대로 이해된다 이거예요. 되셨죠? 조금? 자기 자신 체질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 요걸까? 요건데?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사상체질의 핵심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제가 할게요. 되겠어요. 이러면 타이핑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쓸 줄 아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동의수세보원의 첫 번째 챕터가 성명론이에요. 성품성자예요. 세상에. 네? 우리 원불교에서도 성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성품성자로 시작해요. 의미도 같아요. 옛날에는 이 글 읽은 선비들은 다 성을 알았어요. 성품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성과 명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는데 이러고 뭐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보통 사상의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성과 명을 정확히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잘 없어요. 그죠? 유학 공부를 제대로 하셨거나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셨거나 해야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하셨고 그냥 한의대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성과 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은 공통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걔한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생명의 공통 속품이면 있죠. 없다고 한 조주선사는 공부시키려고 그러신 거죠, 그죠?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죠. 공통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이 같아요, 달라요? 성품은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명은 각 개인의 개별 소명이에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할 일하고 여러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성과 명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의대생 가르치는 거라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태양이는 슬픔이에요. 슬픔과 노여움이 있는데, 슬픔은 폐를 튼튼하게 만들고, 노여움은 간을 깎아 만들어서 폐대 간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요즘 속으로 뭔 개소리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4단론인데 여러분 4단 7정 아시죠? 그 4단이 뜻이 뭔지 아세요?
사단 칠정론의 사단. 그 나쁜 거예요? 인위에 대한 인의예지의 단서라는 뜻이잖아요. 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인의예지의 단서에 그러니까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맹자에 사람이 인의예지가 이게 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성을 가지고 있어, 인의예지를. 그런데 그게 속에 감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진짜 어진 마음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안 된 모습을 보고 측은해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인의 단이다 이랬어요. 수호지심, 부끄러운 걸 아는 마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의 단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만은 그거를 에로히락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 사단론이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충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거 뺄게요. 애성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는 애성이고 하나는 노정이에요. 애성은 중인, 빨간 것만 보세요. 중인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상사예요. 서로 속이는 걸 보고 슬퍼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정은 뭐냐면은 별인은 어떤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놈이 모기, 나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성나는 거예요. 똑같이 감정인데 이 애는 뒤에 가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애는 아까 폐를 대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노는 간을 깎아먹는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 비교해보세요. 밑에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노성은 중인,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는 거. 아까 이거는 어떤 놈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애정은 어떤 놈이 나를 속이는 거 가지고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일까요? 세상 사람이 서로 속이는 거하고 여기 갈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카메라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공유가 안 돼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해가지고요. 잠깐만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걸 따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신 건가요? 예, 너무 궁금하시대요, 지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신 줄을 모르고.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걸 원불교가 아니면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거하고 어떤 놈이 나를 속이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똑같은 노인데, 똑같은 애인데. 예?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A와 B가 서로 속이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때? 안 됐죠? 슬퍼요. 그 감정이 슬픈 감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냐? 저러다 둘 다 어떻게 될 텐데. 슬픈 마음이에요. 이 슬픈 감정하고 네가 날 속였어? 화도 나면서 슬프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이 감정이? 응?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직접 겪은 감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는 거. 여기 이제 업신여기는 거하고 속이는 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힌트를 드리면은 부모운 동포운 관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속이는 거는 업신여기는 거는 이건 힘센 사람이 약자를 억압하고 업신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속이는 건 어때요? 힘이 더 세지 않아도 심지어 힘이 약해도 속여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동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속이는 거고 힘이 동등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행동이 속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생회관에서 보면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보이고 거기 이제 정경이 진입을 해가지고 데모하던 여학생 머리채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와, 그 손 놔 그러고선 비난을 했더니 쫙 총을 돌리더니 우리 서클룸 3층인데 최루탄을 쏜 거예요. 최루탄이 그대로 우리 서클룸 안에 들어왔어요. 폭발을 했어. 난장판이 났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 군인이시거든요. 저는 박정희를 칭송하는 글을 써서 상금도 받은 완전히 제가 국가 권력의 약자를 억압하는 거죠. 박정희 정권이. 거기에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가 얼마 갈까요? 여러분. 그 분노는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결코 이 국가적 폭력을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데모는 안 하는데 나는 평생 이런 국가 권력은 용서하지 않는 쪽으로 내가 삶을 살을 거다 결심을 했고, 그 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한겨레 신문 창간할 적에 제가 주주입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300만 원어치나 샀어요. 그리고 노사모 운동 벌어질 때 노사모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촛불혁명일을 저는 매번 민주화 때마다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럴 적에는 나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노는 몇 년을 갔죠? 그게 1978년이니까 45년쯤 갔네. 자, 이러한 것을 공분이라고 해요. 그죠? 나하고 이해관계 없잖아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일어나는 분노는 한번 에너지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완만하게 평생을 갑니다. 이 감정은 우리 장기의 어떤 기운을, 우리 장기의 어떤 장기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요. 이런 에로희락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감정을 억압하라고 많이 배웠어요. 감정을 왜 억압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감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감정은 우리 인류에게 모든 생명에 꼭 필요하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은 생명체와 생명체가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많이 느낄수록 좋고요. 기쁨을 많이 느낄수록 좋아요. 정당한 기쁨, 정당한 슬픔이래야 오래 가죠. 오래 지속이 되죠. 그래서 정당한 기쁨이고 정당한 슬픔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쁨이나 슬픔이 안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중인상사,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픔이나 성냄의 감정이 이 완만한 에너지로 오래오래 갑니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이 서로 기를 소통하는 과정이고 생명은 기를 소통할수록 기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이나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날 속이잖아요. 어떤 놈이 날 쥐어박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이 이렇게 생겨요. 팍 올라가죠. 그죠? 팍 올라가요. 팍 올라갔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죠. 이게 사적 감정입니다. 나의 이해와 관계 있는 감정. 이런 감정은 에너지가 평평하게 쭉 가야지 우리 장부를 강화하지 푹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조장이란 말이 있죠. 조장이란 단어가 원래 옛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어놓고 빨리 크라고 잡아당긴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뿌리가 뽑혀가지고 죽었죠. 요걸 조장이란 단어가 시작이 거기서 된 거거든요. 조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푹 성내고 갑자기 푹 슬퍼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장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심이 좋다고 다 배우셨죠? 네. 너무 사익을 추구하면 안 좋다고 배우셨죠? 이게 자기 건강을 해야 하는 줄은 모르셨죠? 여러분 인과의 원리로만 생각하셨죠? 인과의 원리도 있어요. 그건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인과의 원리로 나한테 안 좋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사적인 감정은. 그런데 그 이전에 내 건강을 망칩니다. 그리고 이 에로희락의 체질 따라 유난히 심각한 감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소양인 태양인은 에로가 문제예요. 슬픔과 성남이 큰 병을 만듭니다. 주의하라고 제 말씀이 아니고 이재마가 썼어요. 이재마가 목숨을 위협하는 중병은 반드시 석가모니처럼 수도하라고 했어요. 유학자인데 석가모니처럼 수도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태음인으로 가봅니다. 태음인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요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요새 돈줄 내는 마음이에요. 어느
피자집 사장인가가 어떤 가난한 집 애가 피자 먹을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자 주문이 밀렸잖아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수희공덕이라고 하죠. 수희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했어요. 수희공덕이 가장 강한 체질이, 수희공덕의 마음이 가장 강한 체질이 태음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음인의 감정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게 중심이에요. 다른 애로와 락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있어. 다 있는데 태음인의 중심은 거기에 가 있고 소양인의 중심은 의에가 있어요.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 의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인의 예지로 체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막 하셨는데 제가 옛날엔 이거는 그냥 넘겼어요. 그냥 넘겼다가 최근에 제가 퇴직하고 자세히 다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간대패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자기 성격이 체질하고 연관돼서 이해가 된다. 소음인은 낙성이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보호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정토하고 엄청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안 맞아요, 잘. 제 정토는, 제 아내는 태음인이거든요. 태음인은 여기 서로 돕고 사는 정도면 부부관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음인의 세계관이에요. 저는 어떨까요? 제가 아플 때 뭐 해주나? 제가 약자가 됐잖아요, 아프면은. 아플 때 그렇게 자상하게 안 챙겨줘요. 서운해요.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태음인, 소음인은 둘 다 이 희하고 락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자기 능력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돕는데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내 편으로 짜가지고 자기 당 만들어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부패하기 쉬운 게 또 태음인이에요. 소음인도 유사한 특성이 있고. 그래서 태음인, 소음인은 희와 락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태음인은 자비심, 그러니까 인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을 함께 걱정하는,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고 또 세상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의가 강한데, 그런데 반면 그것이 자기하고 이해관계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로가 자기 장부를 상합니다. 여기에 깊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태음인은 탐욕이 제일 큰 병이에요. 소음인은 이 사람이 날 보호 안 해주나, 그러니까 불안해. 자기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불안정지심이 있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소음인의 큰 병이에요. 자, 체질을 제가 원래 준비한 것은 이제 체질 관계에 대한 이제 얼굴도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가장 아주 근본 원리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걸로 대신하고, 체질별 얼굴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머릿속에 싹 그려지는 연예인이에요. 예를 들어보시면은, 소음인은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음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님 중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다른 분들은 좀 달라요. 대통령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은 소양인이시거든요. 아주 날카롭고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소양인 대통령의 장점이 임기 6개월 만에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그죠? 아니 그렇게 군부의 역쿠데타를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한 대통령이 잘 없어요. 김영삼 때 그 공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하셨죠.
빨랐어. 빠르고 용감하게 했었지만은 뒤가 물르셨죠. 이게 소양인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대통령을 하시면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생각하기 쉬운 체질이 소음인이에요. 모든 소음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사님을 보시면 아시죠. 저도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청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쉬운 거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 보면 눈도 살살 웃으시고, 그죠? 얼핏 보면은 우사님처럼 인자해 보여요.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순해 보여요, 소음인들이. 탤런트 중에서는 박보검. 좋아하시죠? 박보검, 송중기도 소음인. 박보검, 송중기 이런 탤런트들이 다 소음인이고, 여진구도 소음인 아닐까 싶어요. 그런 체질이 소음인들이고, 소양이는 이천수 보면 눈이 촥 째졌죠. 그리고 여성 연예인들 중에서 백지영 씨나, 또 누구지? 이마가 이렇게 조금 도드라져 나오고 눈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면 눈이 탁 보이는, 눈이 돋보이는, 눈부터 보이는 미인들이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 사람들이 소양인이에요. 왜냐하면 기운이 잔뜩 이마와 눈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청 씨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소음이는 그렇게 똘망똘망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순해 보이고, 유재석 씨가 소음이네요. 유재석 씨 별명이 메뚜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제가 유재석 씨보다 잘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 좀 비슷하죠? 메뚜기상 나오죠? 이마가 낮고, 왜냐면 코끝이 아래로 처졌어요. 그죠? 예, 입은 약간 튀어나오고. 소음인 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양이는 가슴팍이 발달했고, 소음이는 엉덩이가 발달했고. 옛날에 제 친구가 항상 가지를 이렇게 멜빵을 메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양인이에요. 골반이 작은 거예요. 저는 52kg로 말랐을 때도 혁태 없어도 절대 바지가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엉덩이가 짱짱합니다. 이게 소음인. 이렇게 말로 대신하고, 태음인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이 태음인이시죠. 정우성 씨가 태음인일 거예요. 이런 분들. 옛날 남자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은 되게 태음입니다. 얼굴이 좀 넓적하고 이목구비가 커야 미남이라고 했거든요. 신성일 씨 태음인일 거예요. 이런 얼굴들이 태음입니다. 소음인 또는 소양인이 더 미인이 많다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연예인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두 번째 미인, 송혜교 씨가 태음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제 정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PT를 더, 하나 남은 PT, 여기서 하면 되나요? 공유를 중지하고, 어디 있죠? 하나 남은 거? 요거 누르면은, 이걸까요? 이건가? 아닌데? 요거 있네. 요거 아까 제가 드린, 지금 체질 특성 설명하면서 에로 희락의 감정과 인의 예지 사단을 연결시켰거든요. 그 속이는 걸 슬퍼하는 마음이 인이에요. 인이 제일 강한 체질이 태양인. 업신여기는 걸 성내는 마음이 의예요. 그게 제일 강한 체질이 소양인.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수의공도에 강한 체질, 그것이 예고. 예가 그거예요. 예가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 있게 맺고 사는 거죠. 이해하기 싫은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있는 사람. 태음이는 싸가지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 씨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는 얘가 약하겠죠. 인이 강한 대신에 폐대 간수하듯이 인이 강한 대신에 얘가 약해요.
그래서 그 유시민 씨를 표현한 자기 동료, 친한 국회의원이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태양인에 대한 정확한 묘사예요. 그리고 서로 보호하는 걸 보고 즐기는 것을 그게 이제 지고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소음인이 당한 것이다. 근데 제가 우리 딸이 마음 공부, 인터넷 어떤 마음 공부에 엄청 심취해가지고 저는 이게 사이비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저도 거기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글도 쓰고 활동을 했어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 우리 다 닉네임 쓰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제 딸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쓴 글에 우리 딸이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몰라. 아빠도 썼단 말이야. 아, 내가 성공적으로 위장 잠입을 했구나. 근데 그 사이트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감정 다루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좀 좋은 강의를 많이 듣다가 이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스킵해 가겠습니다. 한 10분쯤 더 해도 되나요? 질의응답 시간이 모자라나? 한 5분만 할게요, 그럼. 5분 만에. 여러분, 호모 에렉투스, 예?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인간을 쭉 정의해 내려오잖아요. 저는 미래 인간은 호모 이모션즈라고 제가 세계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듣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호모 이모션즈. 인류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네. 아스탈 연대기 보셨죠? 거기 네안데르탈인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이랬는데 다음 인류는 뭐겠냐? 제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진화 과정을 쭉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임팩트가 컸던 혁명은 농업혁명이고요. 농업혁명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국가. 그 다음에 종교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진리는 처음부터 있지만 종교는 인간이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서 만든 거다. 예술도 있고 학문과 과학이 있고 최근에는 교통통신의 도구 혁명으로 엄청나게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은 가상의 인간, 가상의 세계예요. 그죠?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가상의 세계로 가는 다리를 DNA라고 해요.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합니다. 버추얼 월드가 지금 VR에서 AR 그리고 메타버스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가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이렇게 있어요. 각각 잘 아실 거고 이거 아람브라 궁전 추억 보셨나요? 이게 지금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잖아요. 걸어가다 갑자기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게임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회의 장면이죠. 알고 봤더니 이 박신혜가 가짜예요. 이렇게 되는데 제 관심은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의학에서도 버추얼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내 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컴퓨터에 넣고 수식화를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서 제 모든 생리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런데 그런 내가 어느 날 폐렴에 걸렸다. 그러면 그 폐렴이 내 향후 건강 상태를 변화를 미치겠죠. 어떻게 변화를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내가 체중이 5kg 늘었다. 자, 그럼 네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네가 앞으로 어떤 질병이 몇 년 후에 다가오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게 그래서 내 디지털 쌍둥이를 컴퓨터에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구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다 될까 그게? 이게 제 의문이었던 거예요. 피퍼 메디슨은 제가
일단 AI 의사 왓슨은 실패했어요. 그죠? 왜 실패했을까요? 요거하고 비교하시죠. 알파고는, 저는 알파고가 이세돌 이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바둑에서 전국대회 16강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 바둑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져버린 거예요. 자, 바둑과 저 알파고와 의사 왓슨의 차이. 바둑은 한 판을 두는 과정의 기록이 단 하나의 결손도 없이 완벽한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이 한 장이면 돼. 의학은 되나요? 안 돼요. 지금 전국 병원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도 안 될 뿐더러 주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AI 의사 왓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뭐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데이터가 먹이다. 데이터라는 먹이가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속성 중에서 데이터화할 수 없는 게 뭘까? AI가 닿지 않는 곳은 좋은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직업이거나 좋은 데이터 얻기 어려운 인간 속성이다. 그게 감정 아닌가? 감정. 감정은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슬픔이라고 그러면 돼요? 저도 오늘 슬펐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저의 슬픔하고 심청 씨의 슬픔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하기 있어요? 중소유럽에서 이걸 이성의 통제 대상으로 보는 바람에, 성리학도 이성의 주도 역할을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감정을 억압하고 컨트롤 대상으로 다뤄왔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 우리 분의 감정, 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1번이에요. 어떻게 이게 2번입니까? 내 이성이 2번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모두 감정적 존재였어요. 그리고 유교도 감정을 사람의 본성과 연결된 거로 봤어요. 네? 아까 설명드렸죠. 이재마나 맹자도 그랬다. 어디까지가 나냐? 외형은 다 교체 가능해요. 그죠? 저 돈 쓰기 싫어서 그렇지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개비할 수 있어요. 조직, 뼈, 관절 다 인공물로 대체 가능해. 장기도 바꿀 수 있어. 지식과 사고작용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해. 감정은 안 된다. 게다가 감정은 우리 인간성의 핵심이다. 맹자가 그랬잖아요. 네? 유교가 그렇게 하고 이재마가 그랬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에로희락을 무시한 성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그죠? 그리고 감정은 우리가 성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성품에 드러나는 모습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보면은 성품이 곧게 바랬는지, 구부려서 잘못돼 바랬는지, 사리에 끌려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은 무엇보다도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나와 연관된 모든 존재, 그리고 우주와 소통하는 에너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너지를 많이 주고받을수록 우리의 폐비관시는 튼튼해져서 건강해져요. 이성은 감정의 사용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성이 감정의 주인은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박수 좀 약하네. 저는 미래 인간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맡겨. 나머지는 다 AI에 맡겨요. 기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리고 오직 감정을 아주 살펴서 제가 저희 딸하고 묵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들이 딱 사춘기 넘어가고 20을 넘어가더니 아빠에 대한 이렇게 반감이 가득했었어요. 그걸 제가 느끼고 저도 너무 괴로웠고. 그랬는데 고마운 건 우리 딸들이 먼저 자기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마음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둘 다 어려서 내가 우리 딸들에게 주었던 감정적 상처를 서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그렇지만
부모가 상처만 준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준 사랑도 그걸 내가 다 인정하고 그걸 소통이 되니까 그때 내가 줬던 사랑도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들이. 이렇게 감정을 아주 잘 보고 그 감정을 또한 잘 사용하는 이 미래 인간이 될 것이다. 저는 호모 이모션즈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 호모 이모션즈의 시대를 아주 잘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새삼 훈련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